맞는 차 한 잔, 열 보약 안 부럽다. 화요 한방차 기행 시간입니다. 박정아 박사의 힐링 전통차 저자이신 박정아 박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들으면 건강한 목소리가 들리시는데 네. 요즘 춥거나 그래서 감기 같은 거 잘 안 걸리시나요? 네, 늘 보약을 먹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네. 오늘 제가 옷을 입고 오는데 어떤 젊은 학생이 반팔 차림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이거 젊음이 좋긴 좋네.' 이러면서 왔는데 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은 추위도 좀 덜 타고 더위도 덜 타는데 어떤 사람은 더위도 많이 타고 추위도 많이 타고 뭐 이렇게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그 이유는 뭐가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아, 네. 사람마다 이 타고난 체질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네네. 예, 한의학에서는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은 흔히 햇볕과 같은 양기가 부족한 체질이라고 보고요. 또 음. 이제 더위 많은 체질은 혈액이나 호르몬 같은 이런 음적인 물질이 부족한 체질이라고 봅니다. 아하. 그래서 이 추위 많이 타는 체질은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음. 아,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 몸을 항상 따뜻하게 네네. 그건 기억해야 당 그건 되겠는데요. 당연하죠. 추위는 추운데 옷 벗고 다니면서. 자, 이제 뭐 점점 네. 더 쌀쌀해지고 추워질 텐데 추위를 대비할 수 있는 한방차 우리가 좀 미리 알아봐야겠죠? 네. 가을과 초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지므로 이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또 이 방어 기능이 떨어져 추위도 많이 타게 되고 또 감기에도 잘 노출이 되는데요. 이때 좋은 한방차는 생강차입니다. 음. 생강차는 뭐 겨울에 저희 어머님도 항상 달여서 제가 목이 좀 이렇게 칼칼하다 감기 기운이 있다면 항상 주거해서 많이 마셨는데 사람들이 이거 좀 자주 마시는 차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음. 보통 이제 가을, 겨울에 많이 잘 드시는데요. 그렇죠. 예. 이 생강은 보통 이제 가을, 겨울에 초겨울에 보통 캐어서 이 예. 뿌리 줄기를 약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차로. 음. 그래서 매운맛과 따뜻한 성질이 있기도 하고요. 예, 우리 몸의 폐와 또 비장, 위장의 혈액 순환을 많이 도와줍니다. 음. 그럼 생강의 그 매운맛하고 따뜻한 성질 때문에 결국 우리 몸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건가요? 네. 매운맛은 우리 몸에 열을 내어 땀을 내게 하고요. 이 따뜻한 성질은 혈액순환을 도와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데요. 특히 이 생강은 이 폐를 매우 따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폐주 피모라고 해서 폐는 피부와 털을 관리를 하는데 이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피부의 혈액순환을 도와서 이 찬기운을 바깥으로 배출시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폐 기능을 강화하는 게 결국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 주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생강의 매운맛은 한방에서는 산한 작용이 있다라고 봐서 찬 기운을 흩어지게 해서 몸에 그 땀을 내게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소 추위 많이 타는 사람은 생강차를 마시면 바로 체온이 올라가는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음. 이미 이 찬 기운에 의해서 감기에 걸렸다면 초기에 오는 몸살 같은 증상은 금방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감기 걸린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생강차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네요. 네네. 이 감기의 증상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생강은 온폐지혜라고 해서 폐를 따뜻하게 해서 기침을 멈춰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음. 그래서 그 감기로 인해서 기침에도 좋은 효능을 나타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제 목이 좀 칼칼하다 그러면 생강차를 항상 이렇게 끓여 놨다가 저를 주시곤 했는데 저희 할머니 쪽을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소화 안 되면 생강 이렇게 차 먹이고 했는데 소화제 역할을 생강도 하나요? 네, 생강에는 위장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서 평소 생냉물, 즉 이제 생선이나 뭐 찬과일, 찬물 등을 먹고 잘 탈이 나거나 또는 위장 운동이 잘 안 되어서 잘 체하는 경우 소화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생선 먹고 배탈이 날 때 생강차를 드시면 생선의 그 독을 해독시키기도 하고요. 설사를 먹게 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선생님 일식집에서 생선회 먹으면은 그 생강 꼭 얇게 썰어서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좋은 데 네네. 가서 먹는 모양이네. 저는 그거 안 좋은 데 가서 먹었는데. 예, 어. 맞습니다. 음. 특히 인제 이 생선은 물가에 살기 때문에 찬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과 함께 먹게 되면 궁합이 매우 잘 맞는데요. 또 음흠. 생강의 또 하나의 특별한 효능은 이렇게 찬 거 먹으면 딱꼭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생강차 드시면 그것도 바로 멈춰집니다. 아닌데 저희 음, 할머니가 그랬는데 이 딸꾹질하면 뒤에서 누가 깜짝 놀라 "야!" 이래 되고 아니면 이제 숨 참고 이러면 된다 그랬는데 이게 생강차 마시면 생강차 좋군요. 마셔줘요. 아. 네. 딱꼭질은 보통 위가 차갑거나 뜨거워졌을 때 위의 조절 기능이 저하되면 발생이 되는데요. 인제 보통 숨을 참게 되면 기운을 수렴하는 개념이라서 위장이 순간 따뜻해져서 딱꼭질이 멈춰질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생강차처럼요. 그래서 생강차를 마실 때는 우리가 꿀이나 설탕을 듬뿍 넣어서 이렇게 마시는 게 좋은데요. 한의학에서 맛을 오미라고 해서 5가지로 분류하는데 이 단맛이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 준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음. 뭐 박사님 아이스크림이나 찬 음식 먹어서 딸꾹질할 때 생강이 좋다고 하셨는데 한인규 씨 보면은 뭔가 좀 몸에 이상만 나타나면 "아 이거 소주 한 잔 먹으면 나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 자주 하시거든요. 그거 아니죠? 아 네. 그 알코올은 열을 발생시키니까 이 딸꾹질에 좋을 것도 같긴 하지만요. 알코올이 휘발이 되면 차가운 물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술을 음. 마시는 것은 삼가하시는 게 매우 좋고요. 가정에서 가장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마늘이나 양파, 고추를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될 듯합니다. 고추를 어떻게 먹어? 아. 알겠습니다. 네. 예. 생강 뭐 이 아주 오래도록 우리에게 식재료로 쓰이고 있는데 현대 의학적으로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네, 생강에는 정유 성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위액 분비하고 장관 운동을 촉진해서 소화를 돕고요. 혈관 운동 중추와 호흡 중추 기능을 향상시켜서 혈액 순환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 이 소염이나 진통이나 이 균을 억제하는 이런 작용으로도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음. 지금 쭉 박사님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이제 환절기나 겨울철에 추위 많이 타고 소화 안 되고 하시는 분들은 생강차가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생강차를 드실 때는요. 그 네.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당연하죠. 그거 좀 예. 먹어요. 네. 예. 이 이 껍질은 한방에서는 생강피라고 해서 약간 서늘한 아.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나름 예.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군요. 예. 그래서 네. 생강피는 평소 몸이 자주 붓거나 소변이 잘 안 나올 때 이뇨작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까서 예. 버리는 게 아니고 이것도 사용하네요. 예. 예. 그리고 평소 이 배탈이 자주 나는 분은 생강을 말려서 약간 불에 볶아서 차로 드시면 소화기 온도가 높아져서 더 좋은 효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의 주인공인 생강차 어떻게 달여 마실까요? 생강 10g을 물 800cc에 넣고 30분에서 또는 1시간가량 이렇게 달여서 1일 3회 정도 마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위장에 열이 있으신 분들은 이 생강차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위장에 열이 있다는 건 어떻게 판단이 돼요? 개인이 알 보통 수는 없잖아요. 예. 구취가 많이 나거나 아. 그리고 뭐 변비가 있거나 그리고 음. 식욕이 너무 좋거나 그렇지 나네 나. 않으면 뭐 우리가 소변을 볼 때 약간 누런 소변, 노란 전해져. 소변을 보거나 예, 음. 이런 제 상태입니다. 제가 열이 있는 사람 맞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파이어 한방차기 몸에 맞는 차 한 잔, 열보약 안 부럽다. 화요 한방차 기행 시간입니다. 박정아 박사의 힐링 전통차 저자이신 박정아 박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들으면 건강한 목소리가 들리시는데 네. 요즘 춥거나 그래서 감기 같은 거 잘 안 걸리시나요? 네, 늘 보약을 먹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얘기 아닌데 뭐야 먹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네. 오늘 제가 옷을 입고 오는데 어떤 젊은 학생이 반팔 차림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이거 젊음이 좋긴 좋네.' 이러면서 왔는데 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은 추위도 좀 덜 타고 더위도 덜 타는데 어떤 사람은 더위도 많이 타고 추위도 많이 타고 뭐 이렇게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그 이유는 뭐가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사람마다 이 타고난 체질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네네. 예, 한의학에서는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은
흔히 햇볕과 같은 양기가 부족한 체질이라고 보고요. 또 음, 이제 더위 많은 체질은 혈액이나 호르몬 같은 이런 음적인 물질이 부족한 체질이라고 봅니다. 아하. 그래서 이 추위 많이 타는 체질은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음. 아,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 몸을 항상 따뜻하게 그건 네네. 기억해야 다 그건 되겠는데요. 당연하죠. 추위를 추운데 옷 벗고 다니면서. 자, 이제 뭐 점점 네. 더 쌀쌀해지고 추워질 텐데 추위를 대비할 수 있는 한방차 우리가 좀 미리 알아봐야겠죠? 네. 가을과 초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지므로 이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또 이 방어 기능이 떨어져 추위도 많이 타게 되고 또 감기에도 잘 노출이 되는데요. 이때 좋은 한방차는 생강차입니다. 음. 생강차는 뭐 겨울에 저희 어머님도 항상 달여서 제가 목이 좀 이렇게 칼칼하다 그 감기기운이 있다면 항상 주거해서 많이 마셨는데 사람들이 이거 좀 자주 마시는 차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음. 보통 이제 가을, 겨울에 많이 잘 드시는데요. 그렇죠. 예. 이 생강은 보통 이제 가을, 겨울에 초겨울에 보통 캐어서 이 예. 뿌리 줄기를 약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차로. 음. 그래서 매운맛과 따뜻한 성질이 있기도 하고요. 예, 우리 몸의 폐와 또 비장, 위장의 혈액 순환을 많이 도와줍니다. 음. 그럼 생강의 그 매운맛하고 따뜻한 성질 때문에 결국 우리 몸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건가요? 네. 매운맛은 우리 몸에 열을 내어 땀을 내게 하고요. 이 따뜻한 성질은 혈액 순환을 도와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데요. 특히 이 생강은 이 폐를 매우 따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폐주 피모라고 해서 폐는 피부와 털을 관리를 하는데 이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피부의 혈액 순환을 도와서 이 찬 기운을 바깥으로 배출시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폐 기능을 강화하는 게 결국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 주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생강의 매운맛은 한방에서는 산한 작용이 있다라고 봐서 찬 기운을 흩어지게 해서 몸에 그 땀을 내게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소 추위 많이 타는 사람은 생강차를 마시면 바로 체온이 올라가는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음. 이미 이 찬 기운에 의해서 감기에 걸렸다면 초기에 오는 몸살 같은 증상은 금방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기 '벌써 감기 걸린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생강차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네요. 네네. 이 감기의 증상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생강은 온폐지혜라고 해서 폐를 따뜻하게 해서 기침을 멈춰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음. 그래서 그 감기로 인해서 기침에도 좋은 효능을 나타냅니다. 그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제 목이 좀 칼칼하다 그러면 생강차를 항상 이렇게 끓여 놨다가 저를 주시곤 했는데 저희 할머니 쪽을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소화 안 되면 생강 이렇게 차 먹이고 했는데 소화제 역할을 생강도 하나요? 네, 생강에는 위장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서 평소 생냉물, 즉 이제 생선이나 뭐 찬과일, 찬물 등을 먹고 잘 탈이 나거나 또는 위장 운동이 잘 안 되어서 잘 체하는 경우 소화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생선 먹고 배탈이 날 때 생강차를 드시면 생선의 그 독을 해독시키기도 하고요. 설사를 먹게 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선생님 그 일식집에서 생선회 먹으면은 그 생강 꼭 얇게 썰어서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좋은 데 네네. 가서 먹는 모양이네. 저는 그거 안 좋은 데 가서 먹었는데. 예, 어. 맞습니다. 음. 특히 인제 이 생선은 물가에 살기 때문에 찬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과 함께 먹게 되면 궁합이 매우 잘 맞는데요. 또 음음. 생강의 또 하나의 특별한 효능은 이렇게 찬 거 먹으면 딱꼭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생강차 드시면 그것도 바로 멈춰집니다. 아닌데 저희 음. 할머니가 그랬는데 이 딸꾹질하면 뒤에서 누가 깜짝 놀라 "야!" 이래 하면 되고 아니면 이제 숨 참고 이러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생강차 마시면 생강차 마셔야 좋군요. 되는구나. 아. 네. 딱꼭질은 보통 위가 차갑거나 뜨거워졌을 때 위의 조절 기능이 저하되면 발생이 되는데요. 인제 보통 숨을 참게 되면 기운을 수렴하는 개념이라서 위장이 순간 따뜻해져서 딱꼭질이 멈춰질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생강차처럼요. 그래서 생강차를 마실 때는 우리가 꿀이나 설탕을 듬뿍 넣어서 이렇게 마시는 게 좋은데요. 한의학에서 맛을 오미라고 해서 5가지로 분류하는데 이 단맛이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 준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음. 뭐, 박사님 아이스크림이나 찬 음식 먹어서 딸꾹질할 때 생강이 좋다고 하셨는데, 한인규 씨 보면은 뭔가 좀 몸에 이상만 나타나면, 아, 이거 소주 한 잔 먹으면 나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 자주 하시거든요. 그거 아니죠? 아, 네. 알코올은 열을 발생시키니까 이 딸꾹질에 좋을 것도 같긴 하지만요. 알코올이 휘발이 되면 차가운 물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술을 음. 마시는 것은 삼가하시는 게 매우 좋고요. 가정에서 가장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마늘이나 양파, 고추를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될 듯합니다. 고추를 어떻게 먹어요? 아, 알겠습니다. 예. 생강, 뭐, 아주 오래도록 우리에게 식재료로 쓰이고 있는데, 현대의학적으로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네, 생강에는 정유 성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위액 분비하고 장관 운동을 촉진해서 소화를 돕고요. 혈관 운동 중추와 호흡 중추 기능을 향상시켜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 이 소염이나 진통이나 이 균을 억제하는 이런 작용으로도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음. 지금 쭉 박사님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이제 환절기나 겨울철에 추위 많이 타고 소화 안 되고 하시는 분들은 생강차가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생강차를 드실 때는요. 이 네.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당연하죠. 그거 좀 예. 먹어요. 네. 예. 이 이 껍질은 한방에서는 생강피라고 해서 약간 서늘한 아,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나름 예. 이렇게 분류가 돼 있군요. 예. 그래서 네. 생강피는 평소 몸이 자주 붓거나 소변이 잘 안 나올 때 이뇨작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까서 예. 버리는 게 아니고 이것도 사용하네요. 예. 예. 그리고 평소 이 배탈이 자주 나는 분은 생강을 말려서 약간 불에 볶아서 차로 드시면 소화기 온도가 높아져서 더 좋은 효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의 주인공인 생강차, 어떻게 달여 마실까요? 생강 10g을 물 800cc에 넣고 30분에서 또는 1시간가량 이렇게 달여서 1일 3회 정도 마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위장에 열이 있으신 분들은 이 생강차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위장에 열이 있다는 건 어떻게 판단이 돼요? 개인이 알 보통 수는 없잖아요. 예. 구취가 많이 나거나 아. 그리고 뭐 변비가 있거나 그리고 음. 식욕이 너무 좋거나 그렇지 나네 나. 않으면 뭐 우리가 소변을 볼 때 약간 누런 소변, 노란 전해져. 소변을 보거나 예, 음. 이런 제 상태입니다. 제가 열이 있는 사람 맞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화요 한방차기에